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세계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주식시장 기술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악재도 여전합니다. 악재라면은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 또 그리고 뭐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악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계속돼서 상방은 제한되는데,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방도 제한되고 있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와중에도 지금 일단 지난번에 강력했던 어떤 매수세, 지난 올해 상반기 혹은 뭐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런 상승장의 영향으로 일단 여전히 그래도 세계 증시는 반등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시도하는 과정 중입니다.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지금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반등 시도인 거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주의를 할 필요는 있어요. 또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지금 반등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반등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등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상방 제한, 그죠? 하방으로도 제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시간만 그냥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방 제한, 그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하면은 다시 이제 저 멀리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 증시가 이미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하고 금리도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쉬어가는 게 맞다. 증시는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 금리도 상승이 조금 좀 그 조정이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럽다. 이게 확률적으로는 높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는 이게 예, 이게 좀 일반적인 경우, 좀 확률 높은 경우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죠? 확률의 문제입니다. 확률의 문제. 반드시 반등 나오라는 법도 없고, 그죠? 아직 반등 나온다는 신호 없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나온다는 신호 없고. 그렇다고 반등이 안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급락하는 건데, 아직까지 뭐 급락한다는 신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김치국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김치국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신호를 기다렸다가 그 신호가 등장하면 그거 보고 이제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 초록불 들어온 거 보고 움직이죠. 초록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이 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확률로 여기서 증시가 반등하지 않고 빠진다면은 증시는 그 굉장히 무섭게 좀 빠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논리적으로 그냥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 낮은 확률이잖아요. 그죠? 낮은 확률이니까 여기에 베팅하는 건 위험한 거고, 또 그리고 아직 반등한다는 신호가 안 나왔으니까 반등에 베팅하기도 위험한 거고, 지금은 일단 웬만한 특별한 그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뭐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에 해당을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나는 이제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그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이제 지금 어쩌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나타난 건 없다.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단기적으로 애매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전반적인 내용 브리핑 한 거고요. 오늘 뭐 특별한 거 뭐 딱히 뭐 다른 거 점검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반등하려고 좀 반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오늘, 이 정도 오늘 그 기술적인 흐름만 좀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어제 일단은 미국 증시 나스닥이 어제 좀 많이 올랐긴 했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많이 오른 거죠. 미국만 올랐던 거죠. 유럽 증시는 어제 좀 혼조하게 그렇게 마감을 한 거고요. 뭐 중국발 악재, 뭐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혼조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는 좀 크게 오른 겁니다. 물론 뭐 크게 오른 것까지는 아니고 중국이 어제 급락했다가 조금 좀 많이 올랐고, 일본이 뭐 조금 탄력적으로 올랐고, 뭐 그 정도 내용이네요, 그죠? 전반적으로 다들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유럽 증시는 조금 좀 크게 갭 상승 출발 예정이네요. 그죠? 예, 다들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보자면요. 저기 독일 증시부터, 중국 증시부터 볼까요? 중국 증시부터 잠시 좀 보자면은 일단은 어제 하락을 좀 많이 되돌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뭘 한 건가요? 어떤 직전 저점, 그죠? 직전 저점 중요한 자리를 좀 강한 힘을 쓰면서 붕괴를 시켰었기 때문에 이 전일 너무 좀 강한 힘을 쓴 거죠. 거기에 대한 좀 반발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돼 버린 거는 일단은 뭐 일단 이거는 눈에 보이는 뻔한 사실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 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로만 갖고는 뭐 반등 이런 이야기 하기 좀 어렵죠. 이런 건 그냥 뭐 자연적인 반등에 불과한 거고 좀 의미 있게 탄력적으로 오르려면은 어디를 돌파 한착해야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그죠? 이런 자리들이 돌파 한착돼야, 이런 자리가 직전 저점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정도는 돌파 한착해야 그래도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그런 반발 매수 정도, 별 의미 없는 별 의미 없는 매수 등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중국 증시 위안화는 뭐 보시다시피 그냥 뭐 특별히 그냥 뭐 조용히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기 통화들은 대부분 다 조용하더라고요. 엔화도 뭐 그냥 뭐 조용히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고요. 달러도 어젯밤 보셨다시피 그냥 조용했죠, 그죠? 예, 환율은 대부분 다 조용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엄청난 움직임이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일본 증시도 그죠. 일본 증시도 조금 전에 중국 증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자리를 이제 안착을 해야 좀 의미 있게 올라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가벼운 자연적인 반등,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반등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넘어가야 이제 조금 좀 의미 있고 탄력 있는 반등일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증시도 일단 하락으로 일단 전환은 시켜놨고, 그죠?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 낮아지니까 하락으로 일단 전환은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단계죠. 이제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올라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스트레이트로 또 빠질 거냐.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다들 좀 혼조한 그런 모습인데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들 단기적으로 좀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하락의 목표치 혹은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해가지고 자연적인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의미 있는 반등, 이제 뭐 그런 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이제 잠시 후에 4시 넘어서 개장하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좀 살펴보자면요. 한국 증시는 근데 좀 이제 유달리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증시 혹은 뭐 중국 증시 조금 전에 보셨죠? 조금 전에 다 증시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축축 처지는 상황에서 음봉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가산점을 줘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데 음봉이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그죠? 비록 이게 상승 마감일 수 있으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겉으로 보면 상승 마감인데 이게 음봉이 나왔고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안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있는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보시다시피 상승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죠. 예, 얘가 탄력적으로 올라오려면 최소한 뭐 331 정도는 돌파 한착 해줘야 된다. 물론 조금 더 강력한 기준은 뭐 333, 선물 332, 333 정도는 돌파 한착해야 그래야 이제 좀 의미 있는 거긴 한데요. 일단 그 전에 선물 331을 일단 당장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특별히 해외에서 이슈가 없으면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쭉쭉 여기서 또 그대로 올랐던 만큼 그대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게 높은 확률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모습,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 그런 건 없습니다.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으로서의 의미는 약한 거죠. 이런 모습은 사실 좀 옵션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좀 잘 좀 드러나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대부분 보시면 오늘 풋옵션들이 풋옵션들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급등했다가 눌림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콜옵션들은 어떻습니까? 이 콜옵션들은 쭉쭉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걸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걸 봐도 일단 코스피는 좀 힘이 많이 약하구나. 코스피는 일단 별로 반등의 의지가 없다. 코스피는 급락폭락도 가능한 상황이구나. 근데 해석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중요한 이벤트 전이고, 또 그리고 세계 증시는 또 일단 반등을 또 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거는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보는 게 낫다. 지금은 그냥 어떤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코스닥은 오늘 또 다시 어딘가에 또 저항을 또 확인하긴 했습니다.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으로서의 의미는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아직도 코스닥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잘 보면 계속 저점과 저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조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눌림시 매수가 더 정석이긴 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반등시 매도하겠다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지금 어쨌든 좀 그런 간절기란 말이죠. 뭐든 가능한 그런 순간입니다. 본인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딘가에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확인하긴 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단기적인 강력한 매도세가 쏟아지는 걸 보면 저런 게 좀 심상치 않은 신호일 수는 있다.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지금 이제 저항을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원달러 환율 잠깐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좀 보자면은 여기죠. 여기가 지금 직전 고점 중요한 자리죠. 여기 위에 있는 이건 오버슈팅으로 봐서 이거는 무게 있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중요한 자리, 직전 고점 자리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고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이 축축 처지던 이 하락을 완전히 끝내게 되는 겁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그냥 가능성일 뿐인 거죠. 여기 이 저항을 돌파 안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너무 좀 힘을 좀 많이 쓴 그런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함부로 달러를 좀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기존의 달러 보유자분들은 그냥 들고 갈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아예 충분히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애초에 돌파한 착에서 레벨업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환율을 하여튼 뭐 이건 아니다. 지금 상황은 하여튼 똑같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난 한 5거래일 동안 결과적으로 저항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격 조정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가격 조정이라는 건 옆으로 벨벨벨 박스권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가격 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을 좀 소화할 것 같긴 하고요.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뭐 일단 이런 자리들이 아마 조금 의미 있는 아니면 이런 자리들이 조금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긴 할 겁니다. 이까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고 다만 여기 어디 지지선이 있네 이 정도 말씀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예요. 일단 가격 조정의 의지를 보였다, 그죠? 증시는 상승하려고 그러고 환율은 내려오겠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른다고요, 그죠? 의지를 보인 거지 나 반등한다 이렇게 신호를 보인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겠고요.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강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장 막판 가면서 코스피가 힘이 빠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코스닥으로 다시 에코프로 친구들이 조금 좀 힘을 썼네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또 에코프로로 돈이 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친구들이 또 다시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는 또 다시 무거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저항들까지 왔네요, 그죠? 네. 굉장히 큰 위기일 수도 있는 거고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기회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쪽에 어딘가 저항이 있죠. 뭐 일단 요까지만 대응은 하여튼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죠?
요까지 지금 있는 모양만 그냥 체크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다들 어떤 뭐 신호가 등장하고 이런 거 없고 그죠? 네.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제 일단 어떤 반등의 의지, 좀 의미 있는 양봉 뭐 이런 걸 보여줬으니까 조금 반등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반등 근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고 좀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반등이 아무튼 좀 자연스럽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높은 확률로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 안 하고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는 좀 낮은 확률이긴 합니다. 근데 낮은 확률이 현실이 되면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점검할 만한 내용 없고 뭐 딱히 뭐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뭐 잘 보셔야 되는 건 뭐 뻔하죠. 항상 뭐 국제유가 같은 거 지금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얘도 좀 애매하고요.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되겠고, 오늘 밤에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느냐 이런 거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10년물 금리가 지금 아무리 봐도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 물론 더 달릴 수 있어요. 지난 3거래일 정도 또 쉬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던 지난 급등세를 생각해보면 지금 상승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하여튼 뭐 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런 거 뭐 잘 보면서 그냥 시간만 죽일 수밖에 없죠. 그죠? 하여튼 금리 어떤 채권 투자 앞으로 뭐 금리가 내려올 것 같긴 한데 근데 분명히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금리가 세차게 올라가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 오버슈팅 봐야 됩니다. 금리가 상승이 끝나려면 오버슈팅을 봐야 돼요. 근데 오버슈팅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까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정도만 보고 받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네요. 예. 유럽 증시는 근데 이게 좀 더욱더 좀 해석이 좀 그런 게 이 애초에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좁은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요. 몇 달 동안 여기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냐면 4월부터 시작된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4달, 5달 동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도 제한적이고 내려도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히 그 전일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갭상승해서 출발하는 걸 보면 얘도 일단 큰 상승 어떤 반등의 의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전부 다 저항이기 때문에 특히 무거운 저항은 지금 이런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가 지금 굉장히 큰 매물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는 넘어가줘야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지금 뭐 이렇게 올라봐야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빠졌던 낙폭 과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일단 내용들 쭉 다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까지 지금 시장이 이제 뚜렷한 방향성을 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 목요일 아침에 발표되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금요일 날 밤입니다. 또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는 별 재미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다음 주가 결국 돼야 됩니다.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려면 결국 다음 주예요. 이번 주는 하여튼 이렇게 별 재미가 없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하여튼 증시는 그래도 좀 반등하겠지.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금리 올랐던 것도 조금 좀 떨어지겠지. 이번 주에 좀 그런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일단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해야 되는 건 일단 뭐 추세가 일단 뭐 추세대로 간다라는 생각하에 일단 수익 누적 시키시고요. 그죠? 손해는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와중에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증시의 반등, 뭐 금리의 조정 이런 게 나타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뭐 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정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어쨌든 뭐 별다른 그런 재미는 없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